개표 결과를 놓고 전국이 동서로 갈라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선 이재명, 강원과 TK 지역에선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뚜렷해섭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과거와 다른 기류도 포착이 됩니다. 부산을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38.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29.85%였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넘지 못했던 40%라는 고지를 밟은 겁니다. 한국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역대 최다 득표수입니다. 물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높긴 했는데 득표한 표수는 역대 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49.42%의 득표율은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저는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중에서 40%를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부산 출신의 이현주 최고위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부울경에 많이 갔습니다. 예. 반 정도는 저희 지역구 외에는 반 정도는 부울경에 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 4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막판에 역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결과고 앞으로 그런데 과제가 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이 부울경 지역이 예전에 남동 임해공업 지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를 제조 강국으로 키운 지역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장 비전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부산은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해사법원 설치 그리고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어떤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항만 그러니까 부산항의 어떤 물동량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 이 정도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요. 부산 시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부산의 어떤 조선해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산업들에 굉장히 실망해 있다가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사실 제대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 있다가 이 비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진정성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는 이 어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울경, 영남은 저쪽의 텃밭이다,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하는 것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예.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상당수는 좀 깨지는 추세를 봤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이게 한국 정치에서요,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분석을 해보면 Y축이 굳건할 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Y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볼 때 우리가 Y축 정부 라인을 쉽게 얘기하면 경부 네. 라인이. 예. 그러니까 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에 기점을 해서 표를 일정하게 얻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라고 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이 Y축이 형성돼서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충청권이 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원래 이제 부산이 원래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됐는데
90년대 YS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산이 사실 이제 보수화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당통합 때문에 그 그러네요. 이전에는 예. 사실은 민주화의 부산의 기점이 됐는데 보수화 됐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40.14%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표층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동서축으로 봤을 때 딱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예. 뭐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표의 분포를 볼 때 다수당이 어려운 구조였어요. 영남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인구가 어느 날 바뀌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 1,450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고 40대, 50대라고 하는 인구의 주축들이 수도권이 이제 많이 주축이 되면서 그 힘이 이제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당이 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얻었을 경우에 이제 큰 힘을 발휘한 건데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이 온 것이다. 이제 부산이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다가간다고 하면은 부산에 있는 표심들이 더 앞으로 민주당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글로벌 해양 강국에 대한 그렇죠. 비전이 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 스스로가 정말 가슴이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집안이 다 조선 해운 쪽에 해양 쪽에 다 종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진 해운이 이렇게 몰락하면서 부산의 글로벌한 해운 회사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글로벌한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굉장한 어떤 그 한처럼 맺혀 있습니다. 예.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번에. 이것은 그냥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와, 이번에는 정말 뭔가 이걸 실천을 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죽어가는 이 남동 쪽의 제조의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예.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예. 있습니다. 그 해양 강국과 관련한 그 아이디어는 제가 작년에 우리 최고위원 선거 나가셨을 때 인터뷰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또 밝혀주셨는데 이번에 네. 아이디어를 또 공약으로 많이 제공하셨어요? 네, 뭐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얘기하고 예. 또 북극 항로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어쨌든 어떤 지역이 잘 되려면 그 지역에 특화된 그 지역 입지 조건이 좋은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어떤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하고 또 이것은 사실은 당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경영 의원. 예. 부산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산에 많은 것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해수부나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맞게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더 넘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지역의 청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청년들 중에 우리 지역 정말 살기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산 청년, 대전 청년, 경북 청년, 대구 청년, 광주 청년까지 모두가 힘듭니다. 청년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이런 부산처럼 많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제 부산의 득표율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신 건데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고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따라서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 비교해서 이번에 더 많은 득표를 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천이 되었건 서울의 어느 지역이 되었건 그 지역이 왜 이재명을 더 선택했는지 왜 더 많은 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받은 표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사실은 수도권에
중산층 밀집 지역 그리고 중도층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득표율이. 그래서 저희 그 용인 지역도 용인 수지 쪽이 반 정도 있는데 여기도 아주 전형적인 중도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중산층들이. 근데 여기에 70대들 이분들이 60대, 70대들이 변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변했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 양식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 이 쿠데타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한 3, 40초씩만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는 어렵죠,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여야 이제 패널들의 토론으로 주로 구성을 했는데 오늘 취임 첫날 특별한 날이어서 세 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택한 유권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모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씩을 하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이현주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은 원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분들도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함께 포용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예.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이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도 국회에서 잘 듣고 그리고 이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용해서 또 실천을 하고 유연하게 가실 때 그러면 이렇게 좀 쳐다봐 주시고 예.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예. 기대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이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잘 훈련되고요, 경험도 많고 또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검증된 후보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펼쳐졌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온 국민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서 그러려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한 해 업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향에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역사적 소임이고 민주당에 지금 많은 의원들,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이 정부 성공해야 된다.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초심을 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방향성과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합의된 그 마음, 하나된 마음, 그러고서 이제 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순항해서 성공한 정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당부이자 스스로에 대한 각오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청년 세대를 미래 세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년 세대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육성해야 될 대상 취급 또는 2군 취급, 마이너리그 취급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왕왕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또 하나의 동등한 동료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지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세 분의 선대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선거 때 많은 역할을 하셨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의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